안녕하세요. 프레미아 TNC 회계팀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홍콩 회계 결산 기초 자료 준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홍콩 법인의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필요 서류들을 당사에서는 표준화해서 양식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양식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양식은 회계 처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양식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좀 장부 처리를 하고 계시다 하면은 자체 양식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양식을 사용하시면은 회계 결산용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양식을 어떻게 기입하시는지, 각 회계 계정 과목에 어떤 자료를 증빙으로 주셔야 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프하게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다음부터 상세 항목으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이제 홍콩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전산화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매입이 있거나 매출 매입이 있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 매출 거래 내역, 매입 거래 내역, 일반 경비, 유형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이런 관련 증빙들을 주시면은 저희가 1대1로 기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정 과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홍콩에서 모든 회계 처리 기준이 되는 것은 은행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계좌가 있으시다고 해도 한국처럼 통장이 모두 발급된 나라는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된 거래 내역을 monthly statement라는 이름으로 우편 혹은 메일로 전달합니다. 저희한테 이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혹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아서 주시면 1년 동안 은행 거래 내역이 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재 업무 진행하고 있고요. 입출금 전표나 영수증 있으신 경우에 같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수표 발행하신 경우에는 수표 사본 저희한테 같이 전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입니다. 매출은 매출 인보이스만 전달 주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매출 인보이스랑 해당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금이 입금된 입금 전표를 같이 주시면 됩니다. 매입은 매입 인보이스랑 송금하신 송금증 같이 주시면 되고요. 일반 경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전표라든지 일반 경비 인보이스, 영수증, 비용 청구서, 지불 영수증, 보관용 수표, 수표로 지급하신 수표 사본 같이 전달 주시면 됩니다. 급여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 있으셔야 되고요. 고용계약서와 직원들의 아이디나 여권 사본 같이 증빙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급여 기록에 필요한 신상 정보는 후반부에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매입과 매출계약서, 구매계약서 같은 유형자산 취득계약서, 인보이스를 같이 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표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수표 사본 같이 전달 주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목록 같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회계 연도나 혹은 이제 월 결산을 하신 경우에는 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목록을 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단기에 악성 재고나 폐기되는 자산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꼭 같이 주셔야 돼요. 자산을 폐기하시는 경우에는 폐기 이제 진행했던 업체에서 발행해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Certificate of Disposal이라고 하고요. 이제 어떤 일자에 며칠자에 어떤 항목 몇 개를 이제 뭐 폐기를 했다 하고 이제 하단에 그 업체에서 도장 찍어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증명서를 같이 전달 주시면 됩니다. 투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하신 경우에는 증권 매매 확인 전표랑 거래 내역서 전달 주시면 되고요. 금융 자산 매각 계약서 같이 전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 자산 중에서는 자회사 감사 보고서랑 계정 과목별 원장 주시면 되고요. 자회사 감사 보고서 저희한테 주시면은 홍콩 법인에서 연결 감사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셔야 되는 자료 좀 브리프하게 살펴봤고요. 홍콩은 결산할 때도 증빙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법인이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인들이 원장을 보고 하나하나 증빙을 대조를 합니다. 1대1로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그래서 결산 진행 단계에서 저희가 증빙 자료 요청을 드리면은 꼭 좀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실물로 증빙 자료를 주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다시 반송을 드립니다. 이때 반송 받으신 서류 바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홍콩에서는 회계 자료 의무 보존 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2년 회계 관련된 증빙 자료들은 2029년까지 폐기하시지 말고 보관하셔야 되고요. 실물로 보관하실 공간이 없다 하시면은 스캔하셔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한테 증빙 자료만 전달을 좀 드리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저희가 결산을 마치고 고객사의 정보랑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표가 없어집니다. 즉, 고객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장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더블 체크, 그리고 뭐 세 번째 체크, 뭐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런 좀 요약본들을 같이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훑어봤고요. 이제 서머리 파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증빙 자료들이 필요한지 좀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장 내역입니다. 하단에 샘플 내역 저희가 간단하게 기재해드렸고요. 이것처럼 이제 발생하신 은행 거래 내역을 일별로 어떤 항목, 그리고 어떤 내역이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들어왔고 나갔는지, 이때 은행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통화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통화 내에서도 홍콩 달러 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고 세이빙 커런트 어카운트가 있다, 뭐 계좌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계좌별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는 비고란에 적으실 수 있잖아요. 비고란에 뭐 인보이스 어떤 것들을 어떤 인보이스를 정산을 했다. 비고란에 적으시거나 뭐 제가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뭐 A 거래처에게 프레미아 TNC에서 송금을 했다. 비고란에 적으실 수 있고 이게 확인이 되는데 홍콩 은행 거래 내역서는 어떠한 내역도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은행 거래 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자, 들어오고 나간 금액, 그리고 잔액 이 정도만 확인이 되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나갔는지 어떤 것 때문에 들어왔는지 확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뱅크북을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신 하나 예를 들어서 같이 좀 볼게요. 2022년 12월 24일 날 6,397.7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잔액은 6,397.70달러고요. 이제 관련해서 A 거래처에서 내가 판매한 인보이스, 세일즈 인보이스 2015-001 관련해서 판매 대금이 들어왔다라고 기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은 뭐 뱅크 차지인데요. 은행 수수료인데요. 이건 뭐 자세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은행 수수료 혹은 뱅크 차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계좌간 환전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USD 달러에서 홍콩 달러로 환전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USD 달러 통장에서 출금됐을 때 뭐 홍콩 달러로 환전을 했다. 홍콩 달러 어카운트 적어주시고 홍콩 달러 어마운트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홍콩 달러 계좌에서도 뭐 transfer from the USD account 이런 식으로 USD 어카운트에서 환전을 해왔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출 목록 및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출이 있으시면은 인보이스가 있으셔야 돼요. 데빗 노트가 아니라 인보이스가 있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인보이스 이제 뭐 실제 트레이딩 물건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에는 BL도 같이 보관을 하셨다가 전달 주시면 됩니다. 매출 현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자 순대로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회사명 같이 적어주시고 인보이스 넘버 기재해 주시고 이제 그 인보이스 몇 개 팔았는지 뭐 각각 수량 적어주시고 매출 금액, 인보이스 금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정보는 인보이스랑 동일해야 되고요.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수령 날짜라고 있어요. 이 수령 날짜는 저희가 매출 대금 받은 날짜입니다. 이 인보이스에 대해서 언제 내가 돈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때 은행 수수료 얼마가 차감됐고, 그래서 내가 이 매출 대금에 대해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 남았는지 잔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 금액 6,420에 대한 배터리 판매가 2022년 12월 24일자로 6,397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은행 수수료 차감된 거 적어주시고 더 이상 받을 돈 없으시면은 잔액 0으로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 토탈 보이시죠? 이거를 저희가 내부 관리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매출 내역서를 보시면은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몇 개를 팔았고 얼마를 팔았고 그중에서 내가 받은 돈이 얼마고 이 중에서 내가 못 받은 돈은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시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못 받은 돈이 있었다면 추심을 하셔야 될 거고 많이 받은 돈이 있다면 거래처랑 얘기를 하셔야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 확인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저희가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 이 매출건에 대해서 금액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혹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이때 언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어떤 통장으로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보고 바로바로 다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적어주시는 이 수령 날짜랑 수령 금액들은 저희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긴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랑. 이제 매입 현황입니다. 매입 현황은 사실 매출 현황이랑 똑같습니다. 매입 인보이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BL, 받으셨던 BL 있으시면 전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똑같이 매입 인보이스 날짜, 발행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매입 인보이스 날짜, 매입처, 매입 청구 인보이스 넘버, 그리고 항목, 어떤 거 샀는지, 수량, 그리고 매입 금액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급 날짜는 아까 매출 정산 날짜랑 비슷하게 내가 이 매입 대금을 언제 정산했는지 날짜 적어주시고 금액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중에서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잔액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내가 매입 대금, 내가 이번 해 매입을 얼마를 했고 매입 금액이 얼마였고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정산 얼마 했고 아직 이만큼을 더 줘야 되는구나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경비 내역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비 내역은 통화별로 별도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USD 달러, 홍콩 달러 하나 섞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율 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정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환율별로 별도 시트 준비해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전달드리는 서류에 보시면은 자주 쓰이는 항목들을 좀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비, 접대비, 보험료, 관리비, 우편택배비, 통신비, 국내 출장비 이런 식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비즈니스 네이처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경비 내역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경비 항목 처리를 좀 해야겠는데 이 중에서 좀 타당한 게 없다,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양식에다가 빈칸에다가 셀 하나 추가하셔서 그냥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나중에 영수증 보고 이게 어떤 항목인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비, 직원 복지 비용, 임대비, 전기, 수도 비용, 컴퓨터 시스템 비용 등이 이렇게 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혹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체 내역을 가계부 적듯이 하나하나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날짜는 영수증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그냥 1번부터 넘버링 하는 것처럼 몇 개의 인보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서요. 그냥 1번부터 쭉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항목은 어떤 항목이었는지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금액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비 항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사항이 좀 잦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항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얼마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의가 잦고요. 첫 번째, 어떤 항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경비는 회사 운영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들, 임직원들에게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됩니다. 임직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비의 항목은 얼마까지 처리가 가능한가요? 여기 말씀드리는 항목들 있죠? 숙박비, 접대비 이렇게 항목별로 있죠? 이 항목별로 매출액의 5%까지를 상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비가 있어요. 제가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숙박비는 5%인 5만 원까지 이거를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다음으로 재고자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입고 목록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출고 목록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잔고 수령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단일 품목이신 경우에는 굳이 매칭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자별로 쭉 적으시면 돼요. 어차피 재고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선입선출로 다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 하시면은 매칭을 하실 필요 없이 쭉 그냥 일자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상품 목록이 다양한 경우는 좀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매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A 상품을 100개를 사셨어요. 이 100개 사신 거를 어떤 매출 인보이스로 나갔는지, 판매가 됐는지를 오른쪽에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춰서 기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맞춰서 기재를 안 해주시면은 저희는 이게 저희가 하나하나 사실 상품을 보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잘 뭔지 몰라요. 뭐 화장품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21호랑 22호가 달라 보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게 아닌 똑같은 건가?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재고 수량이 안 맞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뭐 재고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장부상으로는 있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다양하신 경우에는 이 상품 A라는 상품이 100개가 이때 들어왔고 이 100개 상품이 어떤 매출 인보이스를 통해서 나가게 됐는지 이거를 매칭을 해서 같은 행에 혹은 뭐 두 번에 나눠서 나갔으면은 행에 하나 셀 추가하셔서 두 번째 행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 말에 감사인 해당 창구 가서 재고 실사 진행하고 있고요. 이때 재고 실사 완료한 거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뭐 이제 맞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기준으로 장부가에 기상하게 됩니다. 네, 이제 월급 내역입니다. 홍콩 법인에서 월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은 직업명, 직급, 1월부터 12월 혹은 4월부터 3월까지 지급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모든 금액, 모든 일자는 발생 기준으로 기장을 해주셔야 돼요. 발생 기준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1월 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2월에 나갔어요. 2월에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1월에 적어야 될까요? 2월에 적어야 될까요? 이거는 1월에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생 기준으로 이건 1월 급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1월 급여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90만 원만 지급을 했거나 한 푼도 지급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실제 나간 금액을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100만 원을 적어야 될까요? 100만 원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생 기준으로 급여 처리라는 거고요. 급여 중에서 못 나간 돈, 이제 미지급된 급여들은 저희가 미지급 급여로 잡아서 따로 빼놓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 기준으로 하나하나 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상 정보라 하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성별, 거주지 주소, 직위, 근속기간, 홍콩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홍콩 체류기간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개인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홍콩 내에서 60일 이상으로 체류를 하셨는지 60일 이하로 체류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제 홍콩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납세를 하셔야 될 거고요. 홍콩에 상주를 하지 않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류 일수가 60일 이하라면은 6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당 항목을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신청이라고 하고 있고요. 면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에 입국을 하셨어요. 잠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15일간 뭐 홍콩에 체류를 하셨어요. 그럼 이 일자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드릴 때 15일밖에 안 계셨네요. 이거 개인소득세 면세 신청 같이 해드릴까요? 해서 확인을 하고 같이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직원 신상 정보 중에서 가족 정보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개인소득세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홍콩은 개인소득세 이제 산정을 하실 때 가족 공제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3만 2천 불, 자녀당, 뭐 미성년 자녀당 12만 불씩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여부, 가족의 이름, 출생 연도, 여권 번호 등을 여쭤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미션입니다. 커미션 내역은 커미션 매출이 있으시거나 커미션 비용이 있으신 경우에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표에 이렇게 하나하나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증빙 자료로는 커미션 계약서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꼭 필수로 주셔야 됩니다. 커미션은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인보이스만 주시면은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매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뭐 커미션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증빙 자료들을 보고 이게 계약서에 따라서 잘 산정이 되어서 지출 혹은 청구가 되었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서 꼭 주셔야 되고 뭐 계약서에 따라서 인보이스 발행된 내역이 있으시다면은 인보이스 같이 주시면 됩니다. 네. 홍콩에서 이제 처음으로 회계를 좀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될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드리는 양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안내드린 좀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안내를 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프레미아 TNC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양식은 오늘 웨비나 끝나고 안내 메일에 같이 첨부를 드릴 거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첨부 드릴 거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웨비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레미아 TNC 회계팀 김세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